텃밭 농장은 온갖 종류의 작물을 심는 까닭으로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밀조밀 온갖 모종을 육묘장에 가서 구입하거나 때로는 씨앗을 뿌려 직접 모종을 키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씨앗을 밭에 직접 넣었지만 이제는 육묘 트레이에 길러서 모종을 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바닥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묘 기간이 긴 고추를 비롯하여 몇 가지는 구입해서 심지만 누콩, 토종 호박, 토종 오이, 옥수수, 상추, 브로콜리 셀 수 없는 씨앗을 길러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정식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전에 씨앗을 넣는 편입니다. 고추는 육묘 기간이 8, 90일이니 파종을 포기하고라도 아무리 늦어도 3월 중하순이면 씨앗을 넣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씨앗 파종을 하는 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때는 농장을 비울 때입니다. 농장에 거주할 때는 추운 밤에는 부직포를 덮어두거나 얼기 쉬운 것은 얼마 안 되는 모종 방 안에서 함께 보내기도 하지만 농장을 며칠간 비울 때는 냉해 피해도 걱정이려니와 말라 죽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농장 하우스 창고 한 켠에는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 박스는 자식들에게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줄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삽목 상자로 때론 육묘 상자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것이 바로 육묘 중 농장 출퇴할 때입니다. 바로 모종이 자라고 있는 이 육묘 트레이를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놓고 모종에는 물론 바닥에 물을 부어 놓고 떠납니다. 물을 부어 놓는 양은 당연히 돌아올 날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름이나 한두 달을 비워서 두어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대책도 함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농장이 아니고 본 집에서 고추 모종 미리 사서 밑순 잘라 다분지 재배를 위해 기르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집을 떠나 농장에서 며칠 묵으면 그 날만큼 바닥에 물을 부어 놓고는 떠납니다. 추위가 염려되면 부직포를 덮거나 뽁뽁이를 덮어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높은 상자를 이용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밤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지만 집을 비우고 농장을 며칠간 머무를 때는 물도 필요하지만 밤 기온에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햇빛 비치는 가대기 부엌에 두기 때문에 때로는 부엌이라도 5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많이 이용해서 골목에 늘린 것이 스티로폼 빈 박스인데 5, 6년 전만 해도 필요할 때는 없어서 종이 박스에 멀칭 비닐을 깔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농장 하니 농장이 반고물상입니다. 이 스티로폼 박스 외에도 일회용 종이컵도 딸기 런너 받을 때 이용하고 비닐봉지도 하늘 상시 키울 때 이용하고 헌 장판지는 블루베리 가두리를 이용하고 이번에는 빈 생수병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영상 올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낮은 것과 높은 것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낮은 것은 햇빛이 잘 들고 높은 것은 햇빛은 덜 들지만 추운 밤에는 위에 부직포나 뽁뽁이 비닐로 보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자는 크면 육묘 트레이가 모두 들어가지만 작으면 트레이를 잘라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트레이 아무리 정확히 써도 2, 3년 더 못 씁니다. 하기야 작은 트레이도 있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54 곱하기 28 트레이인데 인터넷에 보면 26.5 곱하기 26.5 정방형 소형 트레이도 있습니다. 트레이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부언하면 널리 쓰이는 54 곱하기 28 트레이 중에서도 159 트레이가 가장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텃밭에서는 더 다양한 크기 트레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512구, 제일 큰 것은 32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이용하려면 연결구가 아닌 단일 트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흔히 화분이라고 말하는 둥근 모양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여러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재질도 비닐이나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보다 전체 크기가 작은 정방형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아주 소규모로 파종할 때 쓰이며 구멍이 가장 큰 것은 16구짜리로 장방형 32구보다 가로 세로 2mm만큼 더 넓습니다. 트레이 밑에 스티로폼 상자를 깔아두면
앞에서 얘기한 것 외에도 배수구를 통해 상토가 빠져나와 주변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외에 트레이 밑에 까는 것을 제작하여 파는 것은 없냐고요? 네, 있긴 있습니다. 베이스 트레이라고. 근데 이건 54 곱하기 28 일반적으로 쓰이는 트레이가 겨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직접 사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소개된 제품의 규격이 53 곱하기 27 곱하기 51 트레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는 하부로 갈수록 뾰족하니 억지로 딱 맞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는 제격이겠지만 제가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문제는 높이도 낮은 데다가 여유 공간이 없어 예비적으로 물을 넣어 출타할 정도는 안 되지 싶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이 스티로폼 박스가 저한테는 제격입니다. 농장을 비울 일 없어 밑에 물 넣어둘 필요가 없는 분은 이걸 사서 밑에 깔아두면 상토 온더군도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둘 수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 구입하기 전 일반 트레이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가로 세로 한 칸씩 잘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육묘 트레이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며칠 집을 비울 때 물을 줘야 하는 화분이 있습니다. 난초 같은 경우는 오래 두어도 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화초에 따라서는 2, 3일을 넘기기에는 어려운 화분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보니 여러 가지이더군요. 물론 밖에 있는 화분은 옆집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화분의 생수병에 물을 담아 거꾸로 꽂아두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기발한 방법이라고 옆에 물그릇을 높이 두고 물그릇과 화분에 걸레와 같은 천을 연결해 놓은 법도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화분 밑에 그릇을 받쳐두고 거기에 물을 담아두고 떠납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분은 밑에다가 대야를 두고 거기에 화분을 넣고 물을 담아두고 집을 비웁니다. 화분 내도 물을 잔뜩 주고 밑에도 물이 넘칠 정도로 채워두고 가면 뜨거운 여름이면 4월간은 견딥니다. 꼭 이 방법이 좋다고도 하지 않으며 또 이 방법을 쓰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농장과 집 사이를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도 농장에도 화분이든 트레이든 모두 밑그릇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화분 밑에 까는 걸로는 화분 받침이 있습니다. 화분 받침은 화분에서 흐르는 물을 잡기 위한 것이지 공간이 좁아서 예비물을 넣어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는 여기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쓰고 계시는 분이 당연히 많으실 줄 알고 있지만 혹여 한 분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